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의 이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앱 데이터베이스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엑셀을 연동하는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앱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네 가지가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셀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어떤 게 왔냐면 엑셀 데이터 가지고 공동 작업이 가능하냐. 사실은 공동 편집이라고 따로 있죠. 그게 더 효과적이고요. 파워앱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좀 이따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SQL 데이터베이스는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주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엑셀이고요. 여기가 쉐어포인트 리스트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엑셀과 쉐어포인트 리스트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데모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 지금 이건 이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인서트 하는 게 있죠. 추가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셀렉트로 보기를 하죠. 어떤 조건을 걸어서 셀렉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을 편집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추가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내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제가 test.com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test.com 라고 추가를 하게 되면 하나의 값이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게 값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살펴보면 이게 보기 모드죠. 편집이 안 되죠. 볼 수만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요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게 오더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정렬이 오더 순서이기 때문에 이 오더 넘버를 제가 9 정도로 바꿔볼게요. 9.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오더 순서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일 빨리 위로 올라가죠. 바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값이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하니까 바로바로 반영된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할 겁니다. 엑셀 데이터는 이게 이제 엑셀 데이터인데 제가 지금 저희 대표님보다 위에 있죠. 우리 회사 조직도에서 사장님은 제일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오더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제 오더 순서를 바꾸면 편집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값을 11 정도로 할까요? 저장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오더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엑셀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엑셀 데이터로 놨어요. 네. 값이 변경됐습니다. 엑셀은 실제. 그런데 아직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값은 엑셀 값은 변경이 됐지만 얘는 변경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변경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다리는데 좀 답답하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동으로 데이터를 바꾸려면 여기 보면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데이터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이거나 사실은 여기에 리플레시 하는 거나 같은 방법이거든요. 리플레시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새로 고침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인데 여전히 값이 안 바뀌었죠. 제가 좀만 기다려 볼게요. 이게 반응 속도를 좀 여러분들한테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한번 더 눌러볼까요? 그러면 한 1, 2분 정도 지나면 얘가 순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는 엑셀을 가지고 파워앱을 쓰는 걸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기 어렵겠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잠깐 저기 냅두고 바로 다음 슬라이드 좀 진행할게요. 이제 실제 엑셀 데이터를 그러면 파워웹에다가 넣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는 수정을 안 할 거고요. 보기하고 검색 정도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이 너무 안 바뀌네요. 이 정도 되면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아주 안 바뀌고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검색 용도로만 사용한다.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있으니까. 저 지금 되게 답답해하고 있죠. 저 이거 이런 거 못 참아하거든요.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쯤 변경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바뀌었네요. 네,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응 속도 되게 느리죠. 값들이 변경되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현재 실제는 이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도 이거 이제 문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안 만들까 하다가 보여드린 겁니다. 엑셀 하나 만들면 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 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표 이름을 표 1, 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저는 유저 데이터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에서 이건 뭐 쉐어포인트가 되든 SQL이 되든 다 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 추가해서 제가 엑셀을 클릭을 한 겁니다. 엑셀을 이제 검색을 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오피스 365면 오피스 사용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쉐어포인트면 쉐어포인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우리는 엑셀로 검색을 했고요. 엑셀에서 데이터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제 로컬 컴퓨터에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이때는 데이터 업데이트 되지는 않고요. 정적으로 데이터만 이쪽에다 추가하는 방식인 거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수정이나 업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온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편집이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보다는 공동 편집이 훨씬 좋습니다. 엑셀에. 그리고 여기서 연결을 누르게 되면 온드라이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파일을 선택하고 테이블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까지 지정하게 되면 제가 자동사 아이디 삽입하는 게 생깁니다. 요걸 얘기하는 건데, 테이블 자동 생성된 아이디라는 거는 파워앱하고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유니크 값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넘버를 고유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을 봤더니 성능 차이가 좀 더 나더라고요. 위에 게 좀 더 좋아요. 밑에 거보다는. 그래서 그러나 둘 다 쓰지 마세요. 어쨌든 위의 방법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엑셀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웹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같은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데이터 추가해서 제가 엑셀을 선택한 거죠. 엑셀 가져오기. 그 다음에 이거죠. 그런 다음에 기존에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거 그냥 제 아이디니까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연결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연결한 적이 없으면 기존에 연결된 값이 없겠죠. 그럼 여기에 연결이라고 누르시고요. 그러면 그 중에 저는 이제 온드라이브에서 갖고 올 거니까 온드라이브에서 갖고 오겠다. 그리고 제 밑에 해당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값이냐 선택을 한 다음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연결된 값이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연결까지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빈 세로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연결했으니까 화면상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테이블 한번 갤러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빈 세로 갤러리 삽입에서 레이아웃에서 빈 세로 갤러리에서 유저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이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레이아웃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 스크린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해서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빈 세로 갤러리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할게요.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는요, 아까 우리 봤던 유저 데이터죠. 유저 데이터를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삽입한 항목에서 텍스트 레이블 하나 추가하면 하나의 값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부터 전 넘버부터 갖고 와야 되니까 그냥 얘는 두고 넘버 하나 더 추가하죠. 잠깐만요. 얘가 좀 크기 좀 조절할게요. 크기는 한 10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얘 칸이 너무 크죠. 그래서 얘를 42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거죠. 템플릿 크기라고 하는 사이즈인데 반응형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무시하고 42만 넣게 했습니다. 크기가 42로 잡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만들어졌죠. 좀 여기다 좀 색깔을 좀 칠해 볼까요? 너무 바탕색이 다 비슷하니까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칠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됐을 때와 선택되지 않을 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거는 템플릿 사이즈가 아니고 템플릿 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얀색이죠. 근데 얘랑 똑같이 맞출게요. 여기에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 하얀색으로 가게 되고요. 선택하지 않으면 약간의 회색이에요. 그런 색깔로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얘랑 다르게 좀 여백이 있는 거죠. 여백을 없앨게요. 저는 안쪽 여백을 0으로 잡아서 여백을 없애겠습니다. 여백이 사라졌죠. 그리고 끝에 테두리를 좀 박스를 하나 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값들을 각각 넣은 거죠. 제일 앞에는 이제 넘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점 넘버. 이번에 디자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냥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맞출게요. 이번에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 네임. 이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 거죠. 점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직책 갖고 왔고요. 요게 요 그림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다가 아이콘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아이콘 한번 넣어볼까요? 삽입해서 아이콘. 아이콘인데 내용이 포함된 문서 아마 이걸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여기다가 갖다 넣은 거죠. 뭐 색깔이나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좀 바꾸시면 되고 높이 40인데 여백을 좀 주면 되겠네요. 한 5 정도 둘까요? 여기 아마 5씩 뒀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옆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2개를 더 복사해서요. 아이콘을 좀 다른 거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집이죠. 얘를 편집으로 바꾸고요. 편집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휴지통이네요. 그래서 휴지통으로 바꾸겠습니다. 휴지통이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아이콘 찾기 힘들어요. 아이콘에 가서 보면
필통으로 되어 있는 거 복사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필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위치는 좀 적당히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는 이제 그냥 텍스트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삽입해서 텍스트 레이블 하나 갖다 놓고, 원래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얘도 하나의 영역을 잡고 컨텐츠 잡고 헤더 잡고 영역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목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 엑셀 데이터라고 값을 넣고 레벨도 한 15 정도 두고, 그런 다음에 색깔을 좀 칠하죠. 그 다음에 글꼴은 하얀색, 오늘 데모니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뭐 겉에 할 수 있겠죠. 칠을 표를 1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복사할게요.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복사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아이콘을 아까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아이콘 그냥 갖다 놓은 거다. 아이콘은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삽입한 거겠죠. 근데 실제 디자인할 때 제가 만들 때는 이거 다 디자인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니까 그걸 확인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배우신 거는 이거예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쉐어포인트에 연동해서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다음 시간에 이걸 써보겠다는 얘기죠. 이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해서 쉐어포인트도 연결하고 엑셀도 연결해서 값을 그대로 쓰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쉐어포인트 연결을 하겠죠. 먼저 쉐어포인트 연결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프트 이현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